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옆에서 정부가 30만 원씩 매칭해줬고요. 3년이면 1,080만 원, 내 돈까지 합하면 1,4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가 쌓아준 1,080만 원은 전부 사라지고 내가 넣은 돈만 돌려받습니다. 저축을 도와준다면서 빠져나가야만 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건지, 탈수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혹시 탈수급을 못하더라도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지까지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핵심 구조는 간단해요.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별도로 적립해줍니다. 이걸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유지하면 정부 지원금만 최대 1,080만 원이 쌓이는 거죠. 본인이 넣는 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만원 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10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59만 원 이하죠.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요.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급자이긴 하지만 일은 하고 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가입 자격이 되는데 또 소득이 너무 많으면 수급자 자격을 잃어서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소득 하한선은 월 10만 원이고 상한선은 기준중위소득 100%예요. 1인이나 2인, 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인 약 535만 원이 상한이고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가 상한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야 통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탈수급.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말 그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모두 벗어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둘 다 빠져야 해요. 소득이 올라가서 벗어나든 재산이 늘어서 벗어나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생계와 의료 두 가지 급여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건 탈수급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수급을 포기하는 건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자연스럽게 수급 자격을 벗어나야 정당한 탈수급으로 봅니다. 이 부분 모르고 계시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러면 탈수급 시점은 언제까지냐? 3년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가 원칙이지만 만기 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못했더라도 그 후 6개월 안에 탈수급에 성공하면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유예기간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3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만약 3년 열심히 저축했는데 탈수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 매칭금 1,080만 원을 통째로 날리는 건지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금액 알려드릴게요. 3년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했지만 유예기간 6개월 내에도 탈수급을 못한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누적액의 5%를 만기 성공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적립됐다면 장려금 누적액이 1,080만 원이고 그 5%면 54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게 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3년간 성실하게 유지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1,080만 원과 54만 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3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탈수급에 성공했을 때 받는 금액을 정리해드리면 본인 적립금 전액,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 최대 1,080만 원, 여기에 탈수급 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자도 붙고요. 만약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키움 장려금 월 20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월 최대 15만 원까지 별도로 쌓이기 때문에 총 수령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의 통장이 해지되는 경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월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중도 환수됩니다. 본인 적립금을 12달 누적으로 내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만기 성공금 5%도 없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도 중도 환수 대상이 되니까 혹시 신용관리 대상자라면 가구원 중 다른 분 명의로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년 만기 전에 탈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빨리 올라서 수급에서 벗어나셨는데 근로소득이 소득 상한선 이내라면 통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려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상한선을 넘기면 그때까지 적립된 전액이 지급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란 오히려 성공적인 졸업인 셈이에요. 가입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자가진단표를 먼저 작성하고 가입 요건을 맞으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이고요.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후에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세요. 선정되면 가까운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다만 개설할 때 첫 달 저축 10만 원 이상을 바로 입금해야 하니까 은행 방문 시 꼭 돈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축 입금은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가 한 달 단위입니다.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 입금도 가능해요. 다만 22일이 지나서 입금하면 그달은 미저축으로 처리되고 해당 월에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으니까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오래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탈수급이라는 조건이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설계 의도는 분명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능력을 키우고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매달 30만 원씩 매칭해주겠다. 취지 자체는 좋죠. 하지만 현실에서 건강 문제나 고령, 돌봄 부담 같은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3년 안에 탈수급하라는 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희망저축계좌 1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3년간 매칭해주는 통장입니다. 탈수급에 성공하면 전액을 받고 못하더라도 3년을 채우면 장려금의 5%인 약 54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6개월이 있으니까 사실상 3년 6개월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주변에 계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쓰는 제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복지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